자, 봅시다.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은 진도를 학교에서 어떻게 나갈지 예측이 안 돼요. 그래서 할 게 너무 많은데 이거를 분명히 선택과 집중을 할 거야. 나는 선택과 집중을 할 건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일단 읽을 연전에 이 아래아를 어떻게 읽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 아래아를 어떻게 읽는지 알려면 중세국어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중세국어를 배우려면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진도 한참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몰라 이거를 안 한다면 기말릴 때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것만 따로 이제 그 수업 때 이제 할 수도 있겠지. 왜냐면 얘네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문학 시간에 또 할 게 없어요. 무슨 말이겠죠? 왜냐면 이 앞 단원은 문학의 1단원 1-1 말고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제 그 저기 화법 장문 단원이야. 그 화법 단원 나오거든요. 발표문 나오고. 그래서 그거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바로 다 문법이야 또. 문법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기말 때 2학기 때는 문법 두 개가 진짜 어렵거든요. 진짜 어려운데 몰라 이거 어떻게 다 할지 아마 한글 맞춤법을 진짜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내 생각에 좀 있다고 봅니다. 한글 맞춤법이 사실 되게 어렵거든. 하여튼 그래서 몰라 이게 지금 무엇을 중간대하고 뭘 기말대 할지 알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좀 봅시다. 이 서병걸곡이랑 진달래꽃은 같이 묶어가지고 전통적으로 좀 많이 배워오던 것들이기 때문에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서경걸곡 하기 전에 우리 고려가요부터 필기를 좀 할게요. 자 일부러 시대적인 흐름을 따라서 하려고 쌤이 향가 먼저 했습니다. 아까 자 그래서 향가는 주로 신라 시대 때 많이 향유하는 문학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라 이후의 시대가 우리가 고려 시대잖아, 맞죠? 자 그래서 이 고려 때는요, 고려 가요가 많이 불렸습니다. 이제 고려 가요에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삼음보의 율격입니다. 그러니까 음보라고 하는 어떤 이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고려가요부터 좀 보인다라고 보면 돼요. 왜 그런데 얘네는 진짜 찐으로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진짜 히트곡들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는 온 국민이 부르고 다니는 히트곡 같은 것들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삼음보가요,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요적 율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리랑 같은 경우도 삼음보거든요. 아리랑 아라리와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삼음보의 구성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래 원래 삼음보로 구성을 하면 기본적으로 노래 같은 느낌을 많이 줍니다. 또 하나 여음, 그 다음에 후렴구를 사용 많이 합니다. 특히나 이 여음구는 사실은 이 고려가요가 나오기 전에 고대가요에도 좀 있었어요. 그 뭐 정읍사 같은 노래가 있거든요. 이게 달아 높이고 도다샤 뭐 달디마 높이 뜨셔서 저기 멀리 내님을 비춰주십시오 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 그건 백제시대 노래거든요. 진짜 완전 초고대 노래야. 자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은 여음구나 이런 게 활용된 게 나타나요. 자 그래서 여음구는 사실은 쓴지 오래됐는데 후렴구라고 해서 여음구랑 후렴구의 차이는 뭔데요? 라고 하면은 둘 다 공통점은 아무 뜻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 전체의 주제랑 전혀 상관없을 때가 많고요. 이 주제 해석에 그냥 얘를 빼고 읽는 게 더 낫다 싶을 정도로 이제 얘네는 이제 주제랑 일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목적은요, 운율 형성을 위해서입니다. 운율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추가된 애들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이 후렴구 같은 경우에는 또 뭐냐면요, 여기 보면은 위 두어렁 숑 두어렁 숑 다링디리 위 두어렁 숑 두어렁 숑 다링디리 라고 해서 똑같은 위치, 각 연마다 똑같은 위치에 뭐가 생겼습니까? 후렴구가 생겼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 아질가 같은 경우에 어디에는 나오고 어디는 안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음구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겠죠? 어느 연애는 나오고 어느 연애는 안 나와. 그럼 걔는 여음구야. 자, 그런데 매 연마다 똑같은 위치에 얘네들이 이렇게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후렴구라고 합니다. 이 후렴구 하기 전에 사실 요거 먼저 해야 되는데 분명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을 나눈다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서부터 탄생하게 돼요. 그 전까지는 연이 나뉜다라고 하는 느낌은 없었어요. 자, 그러니까
연을 나누면서 각 연마다 똑같은 위치에 아무 뜻 없는 애들을 다림들이 이런 걸 넣어주면서 이제 이 운율 같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노래 같은 느낌들을 확 끌어올려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후렴구라고 한다. 자, 그리고 주로 이 고려가요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중들에 의해서 불리다가 조선 때 국민정음 창제 이후 기록되는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서경별곡은 아니지만 다른 고려가요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네들이 약간 궁중가요로 쓰이면서 이제 글자로 이제 기록이 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좀 추측할 수 있는 몇 가지 좀 단서들이 있어요. 다만 이제 요 서경별곡에는 그런 부분은 안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 정도의 특징을 좀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고려가요에서 나중에 넘어가게 이제 시조의 형태로 바뀌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대체로 고려가요는 그래서 민중들이 불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어떤 이 민중들의 삶이나 마음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자면 서경이 아들과 서경이 서울이 마르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서경이 서울이지만은 이 뜻입니다. 자, 그런데 서경이 서울이지만은이라고 했을 때 서경이 닭꼰대 여의 말은 계속 반복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반복되니까 의미상으로는 크게 의미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사실은 여기 다 빼고 읽으면 됩니다. 알겠죠? 서경이 서울이지만은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서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어디냐? 서는 선역 서자, 경을 서울경자. 자, 그런데 이때 시대는 언제 시대? 고려 시대. 서울경이라고 하는데 이 서울경이라고 하는 한자가 수도 경자라는 거야. 맞죠? 서쪽에 있는 수도 뭡니까? 에? 그쪽에 수도 서쪽 베이징? 개성. 개성. 자, 경은 개성이야. 경은 개성인데 서경이라고 하면 그건 평양입니다. 서쪽에 있는. 여기서 말하는 이 경이라고 하는 건 이제 아주 잘 만들어져 있는, 잘 닦여 있는 도시라는 뜻이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고려 시대 수조는 개경, 그거보다 서쪽에 있는 서경은 이제 평양을 뜻합니다. 자, 근데 평양은 지금도 사실은 북한의 수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도시잖아, 그렇죠? 자, 근데 그때도 도시였거든, 평양은. 자, 그래서 이 평양이 서울이지만은이라고 하는데 이 서울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대도시 정도로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옆에 이 구조 표시해 주세요. A-아질과 AB 구조. 어차피 아질과는 여음구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A, B 이런 식으로 3구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위 두어렁정 다림들이라고 하는데 얘는 지금 악기 소리를 흉내낸 의성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 후렴구의 특징이 있습니다. 연과 영을 구분한다. 이거는 다른 말로 조금 더 짧게 잡자면 분연의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구조적인 안정감을 준다. 세 번째, 리듬감을 형성한다. 자, 이게 후렴구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구조적 안정감을 준다, 전체 구조의 통일성을 준다. 똑같은 말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평양이 아주 큰 도시이지만은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 닭꼰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닭꼰대를 우리 지금으로 따지자면 닭근 곳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닭근대. 이야, 닭꼰대.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평양은 아주 잘 닦여 있는 도시라는 거야. 왜 우리가 그 뭐 포장 닦는다라고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주 도시가 잘 닦여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잘 닦여 있는 이 도시인데 소성경이라고 해서 이건 작은 서울이라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경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 말은 뭐야? 여기도 평양.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되게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평양이 고외마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잘 보세요. 이 괴다라고 하는 게 원래 무슨 말이었냐면요, 사랑하다였습니다. 따라서 고외마을은 사랑하지만은 이 말입니다. 자, 밖은 잘 닦여 있는 이 평양을 내가 참 사랑하지만은 자, 여행을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행을은 이별할 바에. 네. 이 왜냐면 여의다가 이별하다거든. 여의다. 그러니까 여일 바에 이 말이야. 여일 바에. 그렇죠? 질산배. 우리는 지금 길산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1600년 전인데 우리 지금 쓰는 말이랑 거의 비슷하죠. 여의다라고 하는 건 이별하다고 이제 변한 거니까. 지금 말로 따지면 괴다도 사랑하다가 변한 거고. 자, 다시 볼게요. 님과, 이게 사실은 여기에 그 숨겨져 있는데 님과입니다. 님과. 님과 이별할 바에야. 님과 이별할 바에. 님과 이별할 바에는 길쌈매 버리시고 내가 버리겠다는 거야. 자, 밑에 봅시다. 괴실한데 사랑해 주신다면 그 말은 뭐야? 당신이 날 사랑해 주신다면 우로곰 울면서 쫀니노이다 쫓겠습니다. 이 화자 남성일 것 같아요? 여성일 것 같아요? 여성일 것 같다, 그쵸? 여성적인 어조입니다. 자, 잘 보세요. 길쌈배가 뭡니까? 길산대. 뭐? 짜는 거. 배 짜는 거 맞아요. 이 바느질하고 길쌈- 옷 만드는 거야, 길쌈배. 길쌈이 뭐? 바느질. 그게 길쌈이. 어. 아, 자, 그래서 길쌈배는 바느질하고 배 짜고 해서 옷 만드는 걸 말하는 겁니다. 주로 여성들이 하는 일이죠. 네. 맞죠? 그 조선시대 때는 여성들이 뭐 이 길쌈배 사실은 뭐 집에서도 다 하긴 했지만 사회적인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조선 때보다 고려 때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고려 때는 여성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막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뭘 많이 할 수 있었어요. 이 신라 시대 때는 뭐 여왕도 있었고, 맞지? 그래서 이제 여성들의 입지가 줄어든 건 조선 때 좀 심했던 겁니다. 유교 사상 때문에,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어찌됐건 이 길쌈배라고 하는 건 자신의 생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일이야. 평생을. 내 삶의 근간입니다. 그거 뭐 하겠다는 거야? 버리고 난 님 쫓아가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이 화자의 어떤 면을 볼 수 있느냐? 굉장히 적극적인 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상대적으로 수동적인 위치에 놓여 있는 게 남성이었어요, 여성이었어요. 여성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약간 여성적이다, 뭐 소녀 같다, 여자 같다라고 얘기하면 보통 문학 작품 속에서는 수동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던지, 바라고 있던지, 마치 표현을 못하고 인내하고 있던지, 아픔을 참고 있던지, 뭐 이런 것들이야. 근데 이 사람 지금 참고 있습니까? 안 참아. 당신 나 좋아요. 오케이, 나 전 재산 다 버리고 따라가. 이거야. 맞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문학의 흐름에서 이 수동적인 위치에 놓여있는 어떤 여성상을 좀 깨는 어떤 문학 작품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좀 특이합니다. 자,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흔히 얘를 1절, 2절, 3절, 4절로 1절, 2절, 3절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1년부터 4년까지 이렇게 딱 끊고요. 대체로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 나는 당신이랑 뭐 하겠다? 이별을 거부하겠다.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적극적이면서 동시에 요거 표기 하나 더 합시다. 이별의 상황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원래 보통의 여성들은, 그리고 과거의 여성들은 수용자의 입장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동적으로. 그런데 이 사람은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자, 그래서 이별에 대한 거부를 하고 당신에게 어떤 자신의 사랑하는 마음을 좀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전달하고 있죠. 그렇죠? 자, 다음 볼게요. 구슬이 바위에 디신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위는 바위입니다. 바위. 디신들, 떨어진들. 자, 만약에 어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다고 해서 긴힌뜻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이 긴이라고 하는 건 끈을 말합니다. 그칠이 있까 끊어지겠습니까? 자, 해석하면요.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끈인들 끊어지겠습니까? 이 말은 끈이 끊어진다는 말, 안 끊어진다는 거야. 근데 이게 무슨 말 하는 것 같습니까? 나 이별을 하든 내가 사랑 안 할 것 같냐 아니면 그러니까 이 구슬이랑 그러면 이 끈은 무슨 관계인데? 혹시 그 둘의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실제로 한번 보자면 구슬이 이렇게 실에 끼어져 있을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바위가 있으면 여기에 팍 내리쳐. 자, 그럼 구슬 깨져 안 깨져? 깨져. 끈이 끊어져 안 끊어져? 안 끊어질 수도 있지. 물론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끈은 안 끊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사랑을 구슬 같다, 끈 같다. 끈 같다는 걸 말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데 끈이 안 끊어지겠습니까? 구슬은 깨지겠지. 끈은 안 깨져. 맞죠? 자, 그래서 즈문해를 외우고 온 여신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즈문은 이거는 아는 사람 있을 텐데 천 맞죠? 해는 뭐야? 말 그대로 해? 네. 연? 연도 천년을 외우고 외로이 여신들 살아간들. 자, 옆에 여신들 여기 있는데요. 밑에다가 여다 좀 적어줍시다. 살다, 지내다. 자주 나와서 뭐 가다, 간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여다 라고 많이 썼습니다. 자, 그래서 즈문해를 외우고 온 여신들 천년을 외우이 살아간들 말입니다. 알겠죠? 자, 신인 듯 그치리까 그치리까라고 하는 건 이제 끊어지겠을까 했구나. 맞죠? 신이 아까 뭐였습니까? 아니, 이 신이 뭡니까? 믿을 신자입니다. 그래서 믿음인들 끊어지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지금 잘 보세요. 구슬이 바위 디신들 그치리까 여신들 그치리까 비슷한 뭐가 반복되고 있어? 통사. 그렇지. 비슷한 통사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구조에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끈 또는 깃, 얘가 뭐랑 똑같다? 우리의 믿음, 과 똑같다는 겁니다. 비슷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바위, 우리 사랑을 위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구슬을 깨버리니까. 하지만 끈은 끈은 끊어지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다음 이제 3절 부분입니다.
대동강 넓은 디 몰라서 넓은 디는 넓은 줄 또는 넓은 지 대동강 넓은 지 몰라서 배 내어 노안드냐 사구나 녹은다라고 하는데 이 지금 니은다 써있지만 과거에는 니은다가 2인칭으로 쓸 때는 의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사공하라고 해서 사공 너한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녹은다는 노안드냐입니다. 노안이야 이 말입니다. 배 내어 노안이냐 사공아. 이 말투가 싸가지가 없습니다. 맞죠? 뭐 하고 있는데 지금 사공한테 원망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원망은 누구한테 가야 돼? 님한테 가야지. 네. 맞죠? 님한테 가야 되는데 님한테 얘기 안 하고 이 님이 타고 가는 택시 기사한테 욕하는 거야. 맞죠? 택시 기사한테 욕하면서 왜 이렇게 빨리 가냐? 너 왜 운전하냐? 너 왜 태어났냐? 라고 얘기하는 거야. 맞죠? 대동강 넓은 줄 모르냐? 왜 배어나에 놨냐? 니 때문에 우리 님이 대동강 떠나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 대동강은 여러분들 그 한강이나 낙동강만큼 강이 엄청 크거든요. 되게 넓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낙동강 혹시 그 명지 쪽 지나가봤나? 사상이나 거기 쪽 이제 넘어서 보면은 여기 이 강 건너 쪽 너머에 명지 쪽에 아파트 되게 조그맣게 보입니다. 생각보다 되게 멀어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강남, 강북에 사실은 다리가 막 수십 개가 열려 있으니까 가깝게 느끼지만 사실은 되게 먼 거리입니다. 배 타면 몇 시간 걸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직접 노를 혼자서 젓는다 생각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대동강이 이별의 명소였습니다. 그래서 대동강 가면 그때 당시에는요 그 사공들 택시 정류장처럼 쫙 있고요. 거기에서 전부 다 저고리에 이 눈물 훔치면서 다 울고 있는 그 이별의 명소였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이제 사공이 이제 그 택시 대기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이제 왔으니까 타고 갈 거 아니야. 그 사공이 타고 가는데 지금 나는 누구를 원망하고 있어? 떠나는 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사공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니 각시 럼난디 몰라서라고 되어 있는데 럼난디라고 하는 건 음란한 줄.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내 님을 태우고 가는 택시 기사고 누구를 비난하는 거야? 택시 기사 와이프를 택시 기사 와이프를 비난하는 겁니다. 뭐야 이거? 그래서 맞아요, 패드릴게요. 자,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니 각시 음란한 줄 몰라서 이게 이제 대체적인 해석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 비난도 그냥 비난 아닙니다. 강한 비난을 합니다. 맞죠? 또는 네 아내가 강을 넘을지 몰라서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넘을 줄 몰라서. 넘을지 몰라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 그 강 건너서 내 님 보내면 니네 님도 강 건너 갈걸? 강 건널 줄, 강 건널지도 모르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아까 얘기했습니다. 강 건넌다는 건 무슨 말? 이별한다라는 말입니다. 왜? 일단 빨리 안 돌아온다는 얘기야. 거기 강 건넌다는 건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은 그냥 비행기 타고 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빨리 안 돌아와.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서 나가는 거야. 지역을 떠난다든지, 뭐 과거에 합격을 한다든지, 과거 시험을 치러 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값이 없는지 몰라서 열배 얹었느냐 사공아 열배라고 하는 건 가는데 아까 여다가 가다라는 의미를 들었죠. 연증다라고 하는 건 얹었느냐 사공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증다라고 되어 있으면 2인칭에서는 의문형으로 쓴다고 했죠. 야, 네 각시 음란한 줄 모르냐? 그러고는 가는데 얹었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이 얹은 건 누구를 얹은 걸 얘기하는 거야? 내 님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너 나가면 너 배 타고 나가는 동안 니네 와이프 바람난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대동강 건너편 꽂을려 꽃을 배 타들면 어떻게 해버리겠어? 거꾸리다, 꺾어버리겠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비주얼 표현이지만 대동강 건너편 넘어가면 거기에 뭔가 꽃이 있을 거야. 그 꽃을 혹시 네가 본다면 내가 그 꽃 어떻게 해버리겠다고?
조사버리겠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근데 실제로 내가 가서 어떻게 그 허리를 꺾어버릴 수는 없어요. 맞지? 자,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가서 그 여자 허리를 꺾어버리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님이 떠나는 거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을 나타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실제로 갈 수는 없으니까. 맞죠? 자, 그러니까 다른 여인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거야. 불안감과 질투심의 표출입니다. 알겠죠? 나 때리고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배 타면 배 타고 들어가면 내가 그 꽃을 꺾어버리겠다. 재밌네. 맞아요. 재밌어요. 이거 진짜 재밌는 작품이고 되게 그 특이한 작품이지. 그냥 소위 말하는 이제 걸크러쉬죠, 걸크러쉬. 잘못하면 이제 고추열당이 들고 옵니다. 맞죠? 하여튼 자, 그래서 이제 이 성형결국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흔히 이제 이 여성적 어조라고 하면은 수동적 위치에 놓여 있는 어떤 이제 그런 여성들을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이거는 몇백 년 전에 쓰여진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솔직한 감정과 그 다음에 어떤 수동적인 위치에 국한되어 있지 않은 어떤 화자의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다음 뒤로 넘어가서 진달래꽃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만 좀 봅시다. 이거 아까 쌤이 다 얘기했습니다. 자, 고려가요는 보통 이제 사람들에서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다가 보통 이제 음주음악으로 채택되면서 이제 기록이 된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소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속된 노래라는 거거든. 왜냐면 이 고려가요는 대부분 이제 평범한 사람들의 어떤 사랑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속된 노래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일정한 음고의 반복이요, 이런 후렴구라든지 이런 음악적 요소가 좀 많이 드러난다. 자, 그래서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기록이 됐는데요.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이게 이제 유교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런 고려가요들을 좋아했겠니? 안 좋아했겠지. 나 뜨겁다고 생각했겠지. 어디 여자가? 라고 생각하다든지 무슨 사람을 입에 담아? 약간 이런 마인드가 좀 있었겠지. 맞죠? 그래서 속된 노래다라고 얘기하면서 남녀 상멸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서 즐거워하는 가사라는 뜻입니다.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일반적인 노래 아니야?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야? 낮잡아서 부르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고려가요를 낮잡아서 남녀 상멸지사다 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읽기에는 그런 글들이 오히려 그때 시대의 사람들의 삶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자료가 되겠지. 그렇죠? 자, 그 다음은 진달래꽃입니다. 진달래꽃은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다 알 겁니다. 진달래꽃은 성경회복이랑 같이 연결돼서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 이 진달래꽃을 쓴 작가는 김소월이라는 시인, 남성입니다. 그런데 이 시에 쓰여 있는 이 화자의 모습은 굉장히 여성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달래꽃도 간단하게 좀 필기를 하자면 삼보의 요금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떤 느낌을 준다? 마치 노래 같은 느낌을 준다. 이 여성 화자가 나옵니다. 이게 미안합니다 다시. 이게 여성적 화자라고 할게요. 자, 그런데 사실은 요즘 여성적이란 말 잘 안 씁니다, 여러분들. 자, 여성적이란 말 잘 안 쓰고요. 보통 수동적 화자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운율 형성 요소라든지 어떤 표현법에서 방어법, 역설법 등을 씁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어떤 한의 정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불교적 세계관이 좀 담겨 있습니다. 요 정도의 키워드는 좀 알고 갑시다.
그 반어법 요설법 하면서 순리상관까지 좀 적어줍시다. 여기다가. 자,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의본에 들이우리다. 자, 잘 보세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의본에 들이우리다. 이런 식으로 사문보가 형성이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기는 음보 2개, 여기는 음보 1개, 여기는 음보 3개 이런 식으로 해서 변칙적으로 뭐가 되고 있어요? 사문보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음보 여기에 이음보 해서 사문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각 행마다 음보를 똑같이 구성했다, 다르게 구성했다? 다르게 구성했다. 음보를 다르게 구성했습니다. 이 문장이 선지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자, 그리고 말없이 고의 보내준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체념적 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흔히 나 체념했어 라고 하면 막 포기했어 막 이러잖아, 그치? 님을 포기했다 이런 게 아니고요. 뭐냐면 이 제어에서 말하는 체념, 그러니까 문학에서 말하는 체념은 수용입니다. 자, 여기서 비교되는 점이 하나, 대조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서경별곡이랑. 걔는 수용했어 안 했어? 안 했습니다. 울면서 쫓아갔습니다. 이 사람 쫓아가요 안 쫓아가요? 안 쫓아갑니다. 왜? 수동적인 허사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건 현대시입니다, 여러분들. 1910년대에 쓰이고 그 고려어 저거는 뭐 언제 쓰인지 모르겠지만 뭐 한 900년대, 800년대 때부터 불렸겠지. 맞죠? 자, 그래서 연변의 약산, 이거는 실제 지역 이름입니다. 연변이라고 하는 지역의 약산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아, 미안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실 때에는 때의 동그라미 상황 가정. 그러니까 지금 떠났다 안 떠났다 안 떠났다. 만약에 님이 시간이 지나서 나를 떠나게 되신다면 그때 나를 떠날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 보내준다든가 내가 역겨워서 내가 날 떠난다고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시 연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불교의 전통의식 산화동덕 표시. 자, 그러니까 님이 가시는 길에 내가 이렇게 이 꽃을 뿌려주는 거, 우리가 꽃길 만들어준다고 하잖아, 그쵸? 자, 이 꽃길 만들어주는 게 약간 불교적인 의식입니다. 자, 그럼 꽃을 뿌려주면서 당신이 가는 길을 어떻게 하느냐 표시, 축복해주는 겁니다. 그냥 꽃길 만들어주는다, 꽃길 만들어주는 거. 자, 그래서 당신이 나를 떠나가지만 나는 체념했어. 그러니까 체념이라고 하는 게 수용했어. 당신의 이별을, 당신과의 이별을 받아들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가시는 길을 축복해주겠다 라고 하면서 꽃을 뿌려줍니다. 자, 그래서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 밟고 가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잘 보세요. 우리가 보통 이제 진달래꽃 대부분 다 아니까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우리다라고 하는데 이거 진짜 눈물 안 흘리겠다는 거야? 아닙니다. 당신 보내기 너무 싫다라는 의미의 반어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통 반어법 배울 때 이제 이걸 많이 배워요, 중학생 때. 맞죠? 자, 근데 사실은 여기에는 역설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학생 때 반어법이랑 역설법은 같은 단원에서 배웠던 거 알죠? 서로 다른 작품에서 배웠을 거야, 맞죠? 그래서 보통 진달래꽃은 반어법 배울 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에 역설법도 있어요. 자, 그래서 사뿐히 들여밟는다는 말이 사실은 역설적인 표현이거든. 들여밟는 게 뭡니까? 그래, 꾹 눌러받는 거야. 걔를 어떻게 사뿐히 해? 맞지? 자, 그러니까 사뿐히 들여밟고 가라고 하는 거는 사뿐한 마음으로 들여밟는 대로. 왜 들여밟으라고 했을까요? 그냥 이제 없이 가나요? 아닙니다. 들여밟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필요해요. 신경을 써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내가 뿌려놓은 꽃들이잖아. 내가 뿌려놓은 꽃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나하나 들여밟으라는 거야. 그럼 들여밟으면서 내 생각이 날까 안 날까? 나겠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가는 길 동안 이 꽃이 내가 뿌린 꽃이라는 걸 알아달라. 내 생각을 해달라. 라는 의미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뿌려놓은 것을 밟고 가라고 하잖아. 밟고 가라고 하잖아. 맞죠? 희생적인 어떤 정신. 자기 희생. 자, 이 진달래꽃을 내가 땄어. 헌신적으로. 맞죠? 자,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가 보자면 이 진달래꽃을 내가 아름다다라고 하는 건 한아름 따는 거야. 한아름 따는 거. 맞죠? 자, 그래서 나의 이 헌신으로 희생해서 당신을 축복하겠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당신이 지나가면서 룰루랄라 대충 밟고 지나가면 되겠어? 안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하나하나 꼭꼭 곱씹어서 다치를 밟고 가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건데 사실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는데 이제 이게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거고요. 그거는 해석의 여러 가지 방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안 했으면 몰라도 상관없어요. 학교에서 안 했으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알겠죠? 근데 학교에서 다뤘으면 중요하게 나올 거야. 알겠죠?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수업 들으면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맞춰가지고 하면 됩니다. 어찌됐건 지금 여기는 안 나오지만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 역설적인 표현으로. 어찌됐건 역설법은 좀 표시해 놓으십시다. 역설적인 표현이고요. 사뿐히 들여밟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들여밟는 행위를 통해서 이제 나에 대한 생각을 좀 해라. 그래서 나보기가 역겨워서 가실 때에는 반복이다. 그렇죠? 순리상관.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겠다. 눈물을 안 흘리겠다는 거야. 맞죠? 근데 눈물을 안 흘리겠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사실은 이 겉의 표현만 보면은 하나도 안 슬프다라고 하는 식으로 나타나 있잖아. 맞죠? 그러니까 하나도 안 슬프고 눈물 한 방울 안 날 거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하겠다고 고이 보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어떤 구절을 보면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진달래꽃? 그것도 그렇고. 아니면 그꽃 다른 거. 제가 말고 가시옵소서에서. 맞죠? 자, 그러니까 요 두 줄과 요 한 줄을 보고서는 이게 이 사람의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원래 반어법이라고 하는 건 글의 어떤 그 전체적인 흐름에서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해야지만 그게 흐름이 보이는 거거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렇게 읽어보니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겠다라는 것도 지금 곱게 보내주겠다는 거야, 안 보내주겠다는 거야? 못 보내주고 주겠어 라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 실제 행동으로 옮겨 안 옮겨? 아직까지 다 옮깁니다. 만약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사람은 물론 꽃을 따서 뿌려주긴 했지만 우리 사랑과 관련되어서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반전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아요. 맞지? 진달래꽃 나무를 꺾어버린다든지 당신 다리를 부러뜨린다든지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 맞지? 자, 그러니까 어찌됐건 상황을 반전시키려는 노력이나 행동은 하지 않는데 마음속으로는 뭐 하고 있어? 당신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마음만 드러내고 있지 슬픔을 하지마 하는 식으로 나타내고 있지 않잖아. 또는 눈물 안 흘리겠다며. 맞지? 당신 간다고 해서 내가 펑펑 울면서 막 울고 질질 짜고 한다 안 한다? 안 하겠다는 거야. 맞죠? 슬픔을 드러내지 않고 내가 견디겠다. 인내. 자, 인내한다, 수용한다 이런 것들이 다 소극적인 태도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받아들이겠다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A불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B라고 하는데 슬플 글자거든. 이 슬픔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겠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라고 해서 슬프지 않은 건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반어적인 표현으로서 사실은 아주 슬퍼 라는 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마찬가지로 말없이 고이 보내주겠다라고 했는데 곱게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 없어? 사실은 마음속에는 없어. 안 헤어졌으면 좋겠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반어적인 표현으로서
보내고 싶지 않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반어법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표현 효과는 뭔데? 그렇지.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을 더욱더 절절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쭉 읽어봤더니 아, 이 화자는 보내고 싶지 않은데 보내겠다고 얘기하는구나. 가슴이 찢어지네. 라고 하는 감정을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반어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옆에 한번 봅시다. 애상적. 아까 얘기했습니다. 애상은 슬픔. 민요적인 특징 어디서 드러나요? 사문부에서. 자, 그 다음에 이별의 상황을 가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선지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현대시죠, 현대시. 그러니까 이 서경별곡이랑 이 작품도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한 천몇백 년 차이가 납니다. 맞죠? 천몇백 년 차이가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문학의 특징을 알아보자면 맞지? 자, 근데 이 단원이 바로 뭐냐면요. 우리는 이 사랑과 관련해서 이제 이 부르는 노래들이나 이런 것들이 참 많단 말이야. 뭐 이 사실은 뭐 모든 왼쪽이 다 많지만 어찌됐건 그런 것들이 우리 문학의 하나의 흐름으로서 가고 있는 겁니다. 여성적 또는 여성인 화자가 있고요. 님은 떠나. 맞지? 님은 떠나는데 그 님을 떠나 보내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은 서경별곡이랑 진달래꽃 모두 동일합니다. 보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정서는 똑같아. 뭐가 다릅니까? 태도와 표현이 다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요 작품 말고 요거랑 요 두 개랑 또 하나 이제 엮는 게 바로 뭐냐면 가실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가실이 있고 나난이라고 이런 게 있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이거야. 놔두고 가실 거냐? 라고 하는 이것도 고려가요거든. 그래서 이 서경별곡이랑 비교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가시리에서도 보면은 화자가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요, 좀 수동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당신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가지 말라고 하면은 혹시나 나에게 날 미워할까봐, 나에게 서운한 마음이 생기면 날 미워할까봐, 혹시 나도 나를 서운해할까봐 차마 그 말을 못하고 당신 가자마자 바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 진달래꽃이랑 굉장히 비슷하다든지. 자, 그래서 똑같은 이별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제 각자 서로 대하는 태도나 이런 부분들이 다르고, 정서는 똑같아. 정서는 뭔데? 님이 그렇지, 떠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 자체는 똑같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나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차이가 좀 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있으면 되죠. 정리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잠깐만요. 아니 제가 같은 서경별곡이 2연 4면이 만약에 반어법이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그냥 가면 좋겠다 이런 내용인데 2연 4면을 반어법으로 표현하는 김서울의 의도였는데 1연 4연을 근데 이거는 맥락상 알 수 있지. 그렇게 이런 시화 이런 것도 진달래꽃 이런 거 나누고 막 이런 거 쓰는 의성을 가지는 거였어요. 근데 하면서 이런 식으로 표현했으면 좀 너무 쌓인 것 같지 않나? 거의 보내드립니다. 자, 시간 조금 있는 김에 일단 오늘 해야 될 질문 다 나가긴 나갔어요. 나갔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고려가요의 가시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가시리는 진달래꽃이랑 비슷한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가시리 있고 나난. 자, 이 나난이라고 하는 거는 여우구입니다. 뜻 없어요. 자, 그래서 가시리 있고 가시렵니까?
버리고 가실이 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위증증가 태평성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태평성대가 무슨 말인데? 태평 말 그대로 그 왕이 정치를 잘해가지고 이 세상이 평화로워지는 게 태평성대야. 맞지? 그럼 갑자기 이게 사랑노래인데 왜 들어가 있어?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데 아 이게 궁중가요에서 쓰였구나. 그러니까 후렴구를 넣긴 넣어야 되는데 뭘 넣으면 좋겠다. 왕이 들으면 기분 좋을 만한 후렴구를 넣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들 많은 맞지?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에 좀 드러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위증증가 태평성대는 마찬가지로 후렴구로서 똑같은 위치에 계속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날로는 어찌 살라 하고 나보고 어찌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시렵니까? 나를 보시고 가시렵니까? 잡살한 두어리만 나는 당신을 붙잡아 두고 싶지만은 선하면 아니올세라. 이 선하면이 서운하면 아니올세라. 뭐뭐 할세라가 뭐냐면 뭐뭐 할까 두렵다 이 말이거든. 자 그래서 아니올세라. 서론님 보내옵노니 라고 되어 있는데 서론님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두 가지 의미에서 적용이 됩니다. 서러운 님이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나를 서럽게 하는 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러운 주체가 달라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찌됐건 서러운 님 보내옵나니라고 해서 결국은 뭘 말하는데 보내주겠다라는 겁니다. 맞죠? 그 말은 뭔데 이별의 상황을 수용하겠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별 상황 어떻게 수용합니다. 진달래꽃 어떻게 수용합니다. 서경별국 어떻게 수용 안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끝까지 쫓아가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맞죠? 자, 그래서 서러운 님을 보내드리니 나는 가시는 듯 무서우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가자마자 바로 돌아와 달라라고 하는 소망을 나타내고 있고요. 직접 쫓아가지 않습니다. 적극적이야? 아닙니다. 소극적입니다. 왜 자기 희생적이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갈 수는 없으니까 이별의 상황을 수용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받아들이기 싫은 상황을 어떻게 하는 거야? 견디겠다. 인내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내가 받아들이고 인내하면서 희생할 테니 당신은 가자마자 바로 돌아와 달라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제 좀 그 화자의 태도가 이제 진달래꽃이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죠. 자, 그런데 진달래꽃이랑 또 다른 부분은 뭡니까? 자기가 바라는 말을 어떻게 직설적으로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뭔데? 가자마자 제발 돌아와 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진달래꽃은 돌아와 달라는 얘기합니까? 안 합니다. 그냥 보내주겠다, 눈물 안 흘리겠다라고만 얘기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화자의 태도가 비슷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가시리 같은 경우에도요, 이 A 불비의 태도, 슬프지만 내가 그것을 우악하고 드러내지 않는 그런 태도들이 많이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 민족의 보편적 정서입니다. 보편적 정서 바로 뭔데? 이별의 정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경별고 진달래꽃 그리고 그 다음에 저기 가시리까지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민족의 마음을 꿰뚫고 있었던 이별의 정한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지금 유행하는 노래 가사나 이런 것들도 대부분 다 사람 노래는 기본적으로 이별의 정한을 노래합니다. 맞죠? 왜? 그게 사람들을 제일 많이 울리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별의 정한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민족의 보편적 정서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 한이라고 하는 감정이 뭔데? 이 마음속의 응어리. 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었나? 이 마음속에 맞아요. 응어리 같은 감정 정확합니다. 이거 진짜 딱 저기 사전에 이렇게 적혀있어요. 맞습니다. 이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응어리로 맺혀 있는 응어리로 뭉쳐 있는 감정을 한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가슴 속에 있는 응어리를 이제 우리가 좀 승화하고 풀어내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통 한이라고 하는 거 우리 삶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도 많이 쓰이고요. 이런 비슷한 말은 뭐가 있냐면요. 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회는 뭐냐면요. 우리가 회포를 풀다라고 하잖아요. 아, 네. 그렇지? 그겁니다. 오. 그리고 이제 이 회라고 하는 건 보통 이제 이 가슴 속에 내지는 어떤 나의 걱정스러운 마음이지 나라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 있잖아. 또는 이제 이 나는 굉장히 순결한데 사람들이 나를 모함해, 나 억울해 이럴 때 맺힌 감정들 이런 것들을 회 또는 회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왜 어른들 이렇게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소주 한잔 마시면서 회포를 풀자라고 하잖아, 그렇지? 이 회포를 풀다라고 하는 게 가슴 속에 있는 응어리를 풀어낸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근데 저 과제 공부 음. 원래 태평성대 아니에요? 맞아. 근데 저기도 클 대자도 쓰고 클 대자도 쓰고 클 대자로. 아두개 다 좀. 근데 보통 태평성대를 많이 쓰지. 왜냐면 태가 더 큰 의미인 건 알고 있죠. 네. 태가 좀 더 큰 의미. 이거보다 더 큰 걸 뭐라고 하는데? 거대하다 게 거. 맞죠? 클 대자, 클 태자, 클 거자 이렇게 써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태평성대란 말은 잘 안 쓰긴 합니다. 원래 태평성대야, 태평성대. 그렇지. 근데 뭐 모르지 이것도 사실은 그냥 우리가 이게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쓰는 거야. 그냥 그 조선왕조실록에 남아 있으니까 쓰는 거지. 이렇게 그럼 적힌 거죠. 이거 이렇게 적혀 있어서 그렇게 쓰는 거야. 사실은 이게 까져 있는 거야? 원래는 그냥 태랑 안 대는 저만한 차이가 알고 있죠, 네. 여러분들. 점 찍으면 지워졌어, 지금. 맨날 맞잖아. 이 강아지랑 맨날 강아지 그거랑 그렇지. 그거 헷갈려요. 이쪽이 그런 거 헷갈려요. 저희 큰 생각 이게 큰 생각. 자,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아까 군세고가 안 한다면서 그 얘기 안 해줬네. 이거 아리아 이야기. 아리아 읽을 때 우리 어떻게 읽으면 됩니까? 뒤에 음조와 의어 아니면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그 정도로 보면 됩니다. 보통 또는 넣으면 이제 보통 해석됩니다. 이거 뭔데? 사슴. 그렇지, 사슴. 두개 정도구나. 사슴. 못 들어. 이렇게 스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통 첫 음절에서는 R을 많이 쓰고요. 둘째 음절,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오는 음절에서는 을을 주로 많이 씁니다. 근데 그거는 실제로는 사실은 아래아를 발음하는 발음이 따로 있었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지금 추측하기로는 이런 식으로 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이건 없어졌기 때문에 몇백 년 전에 없어져서 우리는 몰라. 대부분 다 추측이야. 추측인데 그 아래아의 역할을 하는 모음이 다른 모음으로 대체됐을 거 아니야, 맞죠? 그 우리는 대체된 채로 우리가 쓰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아래아로 적혀 있는 걸 우리는 지금 뭘로 대체했지를 유추할 때 또는 을을 넣어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 에 이런 애들 넣어보면 됩니다. 알겠죠? 단모음 넣어보면 돼. 이중모음 넣어보면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겠어? 는 또는 난이라고 할 수 있겠지. 맞죠? 이게 이게 첫 음절이 아니라고 해서 뭐 으로 쓴다는 그런 건 아니거든. 네. 그래서 결국은 얘 또는 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읽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말이 되는 쪽으로 우리가 보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저 대는 왜 대아이 그대로 쓰고 저 맨 마지막 대는 갑자기 저걸 쓰고 어디 있죠? 대평성대 그러니까 저 대는 이거는 애를 썼고 이것도 애를 썼다고. 저거네. 맞죠? 모릅니다. 이거 그냥 지 맘대로 발음상에 분명히 발음이 그 사이에서는 이 대랑 이 대가 분명히 다른 부분이 뭔가 있었어요. 길이 그래서 뭐가 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은 우리는 모르겠지만 이 미묘한 차이가 있겠지. 네. 이 애랑 이 애는. 근데 우리는 이제 얘를 구분할 수 있는 의문이 있어 없어? 없어. 왜냐면 그냥, 이 의문 자체가 이거. 없어졌어, 맞지? 의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머릿속에 개념이잖아. 나라마다 다르잖아. 네. 시대마다 다르고. 이건 있는 의문이니까 소리를 구분했겠지만 이제는 없는 의문에 대해서 우리 더 이상 구분할 수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냥 똑같이 에 이렇게 하는 거지. 맞죠? 근데 아마 이 애는 뭘까? 이 왜와 애 사이 중간이지 않았을까? 왜? 왜와 그치. 애 그 중간에 어떤 발음이지 않았을까? 추측해 무슨 일이지? 좀 더 저기 가깝다 이런 그래서 그 정도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사슴
자, 그렇게 하고 우리 마무리 좀 지도록 볼게요. 좋습니다. 아, 숙제. 그 오늘 했던 진달래꽃 사전별곡 파트 있죠? 그거 그 자체 이렇게 소단에다 다 풀어놓은 거 숙제지 나왔죠. 그 다음에 저거 시간표도 집에서 풀어보고요.